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오늘 정부 지원받아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예진컴퍼니 대표 문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는 제가 생애 첫 창업을 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이런 활용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영상으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 생애 첫 창업 이야기. 저의 첫 창업을 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창업을 처음 도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창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생애 첫 창업 이야기,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도전했을 때 다양하게 일어났던 좀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창업을 처음부터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도전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창업이란 걸 도전하기 전에 원래 꿈을 갖고 있는 쪽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음악에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저는 창업을요,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도 실용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창업을 한다고? 라고 했을 때 모두 놀랬고요. 왜 창업이야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다들 궁금해하는 점이 많았어요. 그러는 이유는요, 저는 음악이라는 것, 저는 원래 트로트 가수를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서 저의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고, 음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음악을 자세히 배우고 싶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배우고 함께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학교도 실용학과로 지원하게 됐는데요. 대학교 3학년쯤에 됐을 때 엄청난 큰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어떤 혼란이 왔냐면요. 내가 음악으로서 과연 나이가 먹어도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할 때 난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체능이라는 계열의 졸업을 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불안정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내가 졸업을 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요.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들었던 수업이 바로 창업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들은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0년 동안 음악만 했던 저에게 그 창업이라는 교양 수업을 든 첫날이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날 창업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고, 창업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구나, 창업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처음으로 저는 접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것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내가 지금은 음악으로 도전을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새로운 도전인 창업도 한번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막연하게 창업이라는 것을 도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첫 부분이 했던 게 창업을 도전하려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신청도 해보고 사업 계획도 써보고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떨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음악을 원래 전공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음악 쪽으로 직업을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창업을 현재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한 후에 지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부를 땐 떨리지 않냐라고 하는데 전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요.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들이 지금도 훨씬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썼던 사업 계획서를 조금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창업 선도대학이라고 해서 이 중기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 4학년 때 써봤던 사업 계획서인데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잘 썼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되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지? 라고 고민하거나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써봤고 그 써본 후기 그리고 썼을 때 이런 부분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할 걸,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걸,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사업 계획서를 부끄럽지만 화면에 한번 띄워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이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저는 기창업자였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과연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전 처음 느껴봤어요. 사람들에게 제 생각과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해진 양식에 정해진 키워드에 맞게 작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창업을 시작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요, 저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한 시간 이내에 썼다는 분들도 막 있고, 어떤 분들은 막 6개월 준비했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당일 벼락치기로 뭐 하루 만에 썼다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1시간 정도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처음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1시간 안에 절대 끝낼 수 없고요. 저는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잡으셔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년 정도 준비를 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 어떤 아이템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어떤 식의 우리는 차별화가 있고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자금 확보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원 사업을 처음 도전하게 된 아이템이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창업을 이제 도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첫 아이템은 바로 알바 매칭 플랫폼이었습니다. 알바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알바땡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땡이라든지 뭐 알바 천땡이라든지 뭐 다양한 알바를 매칭해주고 있는 플랫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알바를 하면서 저도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막상 사장님들은 이런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것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알바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런 기간이라든지가 짧아지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돈이 절대 저는 많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더 좀 삶의 질 같은 거를
좀 더 높이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고치고 싶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아이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알바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첫 아이템이 바로 알바 매칭 플랫폼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 수행을 하면서 만들었던 플랫폼이고요. 현재는 이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처음으로 사업계획서를 써봤고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자랑을 조금 하자면 이 정부 지원 사업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많고 많은 분들 중에서 왜 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택이 됐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많은 또 전문가분들한테 제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잘 쓰진 못했는데 제가 2등으로 선정이 돼서 조금 높은 금액의 지원 사업 금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바로 이 부분에 가장 큰 점수를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실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통해서 결국 매출까지 이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까지 이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출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알바 매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업체분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야 하거든요. 협약을 맺어야지만 제 알바생들을 그 업체에게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MOU 협약을 정말 미친 듯이 발로 뛰어서 MOU 협약을 맺는 거에 가장 중점을 줬고요. 그리고 그런 협약을 받은 업체분들에게 직접 전화로 만나서 2019년, 2020년도에는 어떠한 식으로 알바생들을 하셨고 어느 정도의 시급을 주셨냐를 제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옆에 제가 일부는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업체명과 개수 또 어떤 식으로 구직을 했고 또 구직 횟수는 좀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고 시급은 어떻게 측정됐고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계산을 해서 맨 끝에 총 수익까지 내서 이 그래프와 표를 한꺼번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 표로 사람들이 보기 시각화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 표로 정리했고 이렇게 MOU 협약서를 저는 여태까지 맺었던 MOU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MOU를 맺었던 업체 대표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사업계획서에 다 녹아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출 근거를 보고 저는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 이 정도의 수입은 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매출은 예상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3년 계획을 이 산출 근거를 통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뽑아주시는 이 심사위원분들도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 요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얼마큼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매출을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MOU 협약서라든지 그 대표님과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것들도 함께 넣어주는 게 사업계획서에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있고 좀 더 정말 협약을 맺었네? 정말 여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보여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산출 근거와 저는 MOU 이런 협약서를 넣는 거에 대해서 가장 좋게 보아주시지 않았을까 해서 이 예시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수업과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꼭 사업계획서를 쓰셨을 것 같은데 정말 발로 직접 뛰어서 하시는 것들 저는 그건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집에서 이렇게 서칭을 하고 집에서 자료를 모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함께 일할 업체
나와 함께 앞으로 갈 업체와 직접 방문을 해보고 그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실성 플러스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는 인터넷 자료나 이런 것에서 찾을 수 없거든요. 직접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었고요.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는 썼는데요. 정말 써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음악만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해본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 작업을 하는 내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뭐 사업계획서 잘 쓰는 방법 막 이런 것들도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 수행을 많이 하셨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잘 쓰진 못해도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썼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은 흑역사야,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해서 첫 번째 썼던 것들을 많이 없애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첫 지원 사업 수행하셨던 그 사업 계획서는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씩 많이 써보면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디벨롭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지원받을 때 혹시라도 폐업이 되면 페널티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기부라고 하죠. 좀 소상공인 쪽보다는 저는 그쪽으로만 해봐서 아마 폐업이 되면 페널티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직접 소상공인 그 지원 거기에 들어가 보셔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보시니까 지난 강의 듣고 너무 좋아서 오늘 강의도 기대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 진짜 잘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문서 작업 팁 좀 알려주세요. 지원받는 정책의 서류가 너무 어려워요. 저 지금 맨 밑에 쓰셨던 우리 대표님이라고, 사장님, 대표님, 저도 너무 이거에 공감합니다. 저는 처음에 썼을 때 울었어요. 제 시간에 쓸 수 있을까?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계속 써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많은 팁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팁들을 봐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그만큼 써보고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이 첫 번째 지원 사업계획서 계속 한번 써보시고요. 거기서 다 삭제하지 마시고 계속 그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디벨롭을 시키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나중에 지원 사업 하나씩 수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못 썼던 거 다 버리지 마시고요. 가장 내가 중요하고 강조하고 차별하고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조금 현관펜이나 이런 걸로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지원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강연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하는 설명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템을 주면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아이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 덩실님, 우리 대표님이나 사장님이실 것 같은데 아이템이 좋으면 너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 좋은 아이템을 이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내고 잘 보이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총 3개의 지원 사업을 좀 수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에서 하는 아이템 검증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제 인생의 첫 지원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금액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좀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했던 게 이 스마트 창닥터라고 해서 이제 시장 검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또 지원금을 받아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바 매칭 플랫폼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 시장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원 사업을 했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2018년도에요. 창업선도 대학 창업 아이템 사업파라고 하죠.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제가 지원금 6천만 원 정도 받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외주 용역이라는 것에 맡겨봤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구나. 근데 현재는 지금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첫 사업은 약간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좀 달랐냐면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템 자체도 너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실제로 이 6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을 해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뭐 지원금 받아서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험도 부족했고요.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수행해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알바라는 걸 매칭해주면 많은 우리 사장님들이 좀 더 쉽게 매칭이 돼서 알바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알바생들은 또 고임금 단기라는 알바의 컨셉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금액을 받고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아이템을 생각을 했더니 보니까 이 대표 저를 믿고 따라줬던 이 사장님들의 또 불평 불만들이 있었고 또 알바를 매칭했던 대학생들의 또 불평 불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개월,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알바 매칭해주고 알바를 해주고 알바생들에게 좋은 점과 싫었던 점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요 역시 자금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직원도 뽑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이제는 제가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저도 음악을 했다가 이 창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저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은 바닥이 나고 있고 제 생활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그래서 어떤 걸 제가 또 했었냐면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실제로 한번 회사에 들어가 봐서 그 대표님들이 어떻게 직원들한테 하고 어떤 식으로 월급을 주고 어떻게 직원들을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되겠다. 내가 너무 경험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원을 뽑은 게 참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생각을 들어서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농림부에서 하는 그 농식품 벤처 창업 인턴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30시간 정도 다른 회사에 매칭된 이런 기업에 가가지고 스타트업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산에 있는 전 막걸리를 만드시는 그 대표님 기업에 가서 제가 인턴제를 한 3개월 정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월급도 전 직접 받았어요. 왜냐면 인턴이기 때문에. 또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조금 유지하면서 그 대표님의 팁 같은 걸 옆에서 보니까 이래서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알겠구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밑에 유튜브에서 강사님 본 것 같아요. 프로짐 정부 지원 웨비나 참여하지 않았나요? 맞으시면 오늘 찐 전문가 오신데 맞아요. 저 프리즘 정부 지원 사업 웨비나 항상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렇게 저도 정부 지원 사업을 계속 통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여기 계신 우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고 계속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창업이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서 저는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이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밑에 댓글을 달아주신 프리즘이라는 이런 단체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한 것들을 이제 매년 도와드리는 조금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기 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아이템만 좋으면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도요, 이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사업 계획서
를 방지하고 인사, 뭐 구매, 뭐 생산, 마케팅 이런 재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쓰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금을 확보해야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해야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놓고 쓰시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 계획 사업을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 수행하기 전에 뭐 사전에 연습을 함으로써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시행착오 없이 했다가 우리 직원분들 월급을 못 주어서 다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할 수 있고요. 이 사업 기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사전 실수의 점검을 통해서요, 이 실패할 확률이 감소하고, 또 사업자분들에게는 이런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여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시뮬레이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자에 대한 설득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들. 그래서 이해관계,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 계속 확장하게 되면은 뭐 투자자라든지 뭐 금융기관, 정부 및 이런 지자체 분들께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도전을 할 이유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 타당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 그리고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정책 지원 받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야 한다라는 게 이 세 번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업 추진을 위한 소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특히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납품 또는 입점 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리점 또는 가맹점 모집, 뭐 공공기관의 이런 입찰 서류 제출, 뭐 인허가 신청, 또 기술 및 품질 인증 등의 이런 진행하는데 회사를 소개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사업 추진을 위한 소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체계적으로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특히나 저는 사업기획서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생소한 용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용어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공부를 하시고 시작하길 원하시고 좀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분석하고 또 이런 이론 공부들 미리 한 번쯤은 공부를 하셔서 쓰는 게 훨씬 더 사업계획서를 쓸 때 수월한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써서 이런 지원 사업에 제가 지원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썼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상권 분석.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어떤 상권에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대상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컨셉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상 계층, 뭐 입지 및 고객 특성 같은 거로, 뭐 점포 이미지라는 서비스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참고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제가 맨 마지막에 좀 마무리 짓자면,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걸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는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잖아요. 주기적으로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계획서는 타인에게 나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면요,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잘 쓰지 못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써보시면서 내 아이템이 어떤 게 부족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점검해 보는 것이 이 활동, 이 시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처럼 많이 써보시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가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가장 제가 궁금해하시고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바로 창업 지원 사업의 활용 로드맵이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일일이 다 읽어보고 여기 다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걸 보시고 제가 좀 간단하게 좀 간추려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은 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장 많이 하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도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이게 해주신 건물인데요. 이 신사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창업 이론교육 및 뭐 멘토링 같은 걸 지원을 해주고요.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점포 체험 같은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포 체험을 하신 후 2천만 원의 이런 창업비를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그러니까 총 1년에 2번 정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00명 정도의 분들을 모집을 하고요. 상반기에는 240명 정도에 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하반기에는 26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이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터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우수하게 졸업하신 분들의 이런 인터뷰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우수생분들의, 졸업생분들의 이런 인터뷰들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게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톡톡, 이 사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선정된 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맞춤형 멘토링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는 가장 제가 핵심으로 빨간색 줄을 쳐놓고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공 불응자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만약에 제가 망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그런 때 이제 대출 심사 후에 최대 2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비 창업자분들 이런 1000명 정도 내외 모집을 한다니까 이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톡톡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수작업 위주로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기초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죠. IoT라든지 AI 등 이런 맞춤 접목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구축 및 기계 장비 구축하는데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600억 업체가 됐고 내년에는 이제 2천억 개 이런 업체들이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업은요, 크림 제조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10인 이내 미만의 제조업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선착순으로 해서 이 작업장의 환경 같은 걸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1,600개 이런 내외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익 공유형 사업화입니다. 이거는 약간 컨설팅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 진행 후에 발생한 뭐 성과 등은 사회 환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기반 이 많이 있고 또 메뉴 개선, 뭐 용기 개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인테리어 개선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이 사업들의 대표적인 걸 3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두 번에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 성공 패키지까지 크게 이 3가지가 있고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강의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그 중소기업부를 설명해 주신 전문가분들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지원 사업들이 이 3가지로 제가 조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2021년도에 처음으로 생겨난 겁니다. 이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예비 창업자분들을 하는 사업이 생겨났습니다. 2021년도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듣고 계신 분들,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29세 미만이신 분들 있잖아요. 20대 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 보고 계신 청년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 계시면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창업을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고요. 예비 창업자 400명 정도 뽑고 초기 창업자분들 100명 내외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도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좀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무래도 우리가 지역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분들. 그래서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역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문화적 자산 이런 소재로 창의성 있고 이 혁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비 창업 또는 지금 기창업자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업력이 7년 이내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임스타즈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유통판로 온라인 지업 사업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기부의 산하기관에서 하는 하나의 온라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 창업을 만약에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 사업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기 위해 여기 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시간이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분명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사업은요, 이 소상공진흥공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사업들이 많고요. 좀 더 세세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언제나 응원하고 꼭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